개강 두 번째네요. 그러니까 12기, 여기 흥사단 주역강의 12기 개강을 지난주에 했으니까 오늘 두 번째인데요. 주역 원문을 강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역 원문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그걸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 것, 주역이 어느 시대에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어떻게 전래했다 하는 이런 것을 먼저 알고 주역을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회격, 자의격, 이격을 강의했었습니다. 회격이라고 하면은 복근시 획괴지요. 획괴. 복근시가 괴를 그린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복근시가 괴를 그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획자, 거획자, 괴자 해서 복근시 획괴가 곧 회격입니다. 모두가 바꾸력이죠. 양은 음으로 바꾸고 음은 양으로 바뀌고 해서 주역은 음양학이고 음양은 곧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양은 여기다. 음양으로 다 이루어졌죠. 하나의 양과 하나의 음으로 괴가 다 성립됐네요. 그래서 이 괴도 역시 역입니다. 이 괴는 자연을 모사한 거니까 자연도 역이고 음양도 역이고 괴도 역이고 모두가 역이죠. 그래서 문자 이전에 복거시가 이러한 괴를 그린 것을 획역이라고 합니다. 획역. 역을 그렸다. 문자도 없고 활적이니까 쭉쭉 획을 그어가지고 그걸 괴라고 했고, 그 괴를 보고서 정치, 경제, 수단, 방법으로 삼았던 거 아니었어요? 그걸 회격이라고 합니다. 회격의 시대, 복의 시대죠. 그리고 자격, 지을작, 바꾸력. 자격은 문왕과 주공이 한 것입니다. 문왕이 자격한 거는 64개, 개가 64인데 이러한 개가 64죠. 64개를 개 하나하나 풀이해서 말씀한 괴사, 이것이 곧 역을 지었다고 해서 자격이라고 합니다. 자격. 주공은 384효, 64쾌가 한 쾌가 6효니까 384효죠. 384효 그 효 하나하나를 또 설명을 했죠. 글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왕과 주공이 자격을 한 것입니다. 지을적, 바꾸력. 바로 이때가 준나라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나라 때 역이 만들어지고 자격이 되고 했으니까 그 시대의 명칭을 따서 주역이라고 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 이름이, 역의 이름이 준나라 때 자격한 그 역의 이름이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주역. 자격의 시대, 문왕과 주공의 시대죠. 그리고 공자가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 그 해설전, 십익전이네요. 날개익. 날개라 하는 것은 그 몸뚱이를 돕는 거기 때문에 쭉지가 아니면 나르지를 못하죠. 나르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에 도릭합니다. 보익, 우익, 익이라고 하죠. 돌찬 하면 찬이 되죠. 십찬. 찬역이라고 하죠. 원래는 찬역이라고 하는데 공자가 찬이라고 하지 않고 십익이라고 했습니다. 기두 밑에 달을 했죠. 이쪽 쭉지, 이쪽 쭉 좌우로 깃이 달라가지고 날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깃을 열을 붙였습니다. 상하, 팔방, 시방 어느 곳이고 다 나를 수 있도록 역을 돕자.
이건 자연이니까요. 자연의 이치가 아닌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방 모두를 포함해가지고 다 돕는 의미에서 12기라고 하고 그래서 날개를 열을 붙인 것입니다. 이격이죠. 이격. 공자의 시대. 그래서 복그시의 주역은 회격이고 문왕주공의 주역은 자격이고 공자의 주역은 이격이 아니겠어요? 문자 이전에 복그시는 괴만 그리고 말았습니다. 복그시를 그 괴를 설명을 한 문왕 또 그 효를 설명한 주공 문왕주공은 복그시를 대변한 것이 되죠.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문왕주공의 그 괴사와 효사를 쉽게 풀이해서 십익전을 붙였으니까 문왕주공은 공자가 대변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그시 상고시대의 회격, 문왕주공, 중고시대의 자격, 공자, 십익, 하고의 이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고, 중고, 하고죠. 문왕주공은 부재가 아니고 한때니까요. 상고의 복그시 역은 역도 중고의 문왕주공의 역, 하고의 공자의 역 해서 시역 3고 때는 3고를 지냈고 인경사승 괴를 그린 복그시 괴사를 지은 문왕 효사를 지은 주공 시빅을 붙인 공자 사람은 네 분 서인을 손을 거쳤네요. 진할경, 진할력, 진할경 사승 일심이라 괴를 그린 복그시의 마음이나 괴사를 지은 문왕의 마음이나 효사를 지은 주공의 마음이나 시빅전을 로 해설을 한 공자의 마음이나가 일심, 일치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회격의 복그시, 자격의 문왕주공, 이격의 공자 그 시대에 여기 그렇게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공자가 최종으로 이격을 하실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위편삼절이라 가죽끈으로 엮은 주역을 세 벌을 떨어뜨렸다. 그 가죽끈으로 엮었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종이가 없을 적에 대나무를 짜게 해놓고 거기다 글씨를 썼어요. 그러고서 쭉 그 질긴 가죽끈으로 엮었습니다. 쭉 펴놓죠. 펴놓고 공부하고 그러고서 마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그걸 한 권이라 해요. 대나무를 짜게 해놓고 죽간에다가 글씨를 써놓고 공부했을 적 그걸 말아놓은 것을 한 두루마리를 1권, 2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책의 권을 폈다 또 말았다 펴보고 또 말아놓고 이렇게 자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끈으로 엮은 주역을 세 벌을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우편삼절이죠. 공자가 이렇게 우편삼절을 하면서까지 주역의 심취한 까닭은 무엇이냐 하는 거요. 그 당시에 중원 땅에 돌을 펴려다 못 피고 말았어요. 이 좁은 중원 땅에다가 돌을 펴려고 하나니 앞으로 주역으로 볼 때에 후천시대가 온다. 후천시대에는 세계가 하나가 된다. 지구 1촌 한 마을이 된다. 그때에 전 세계에 내가 돌을 펴야겠다. 그러나 내가 그때까지 살던 못하는 것이고 책으로 전해야겠는데 서경이나 시경 이런 것은 정리는 해놨지만 산시서 시경 서경을 공자가 다 정리했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주역이라 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주역에다가 후천시대에 펼쳐질 그 도덕과 경륜을 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주역은 공자의 후천시대 전 세계에 펼쳐질 도덕과 사상이 담겨있는 그러한 비사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다 모두 주역을 집대성 해놓고 또 천기를 보니까 앞으로 한 200년 되면은 진시황이라는 이가 나와가지고 서책을 다 불태울 것을 알았어요. 분서갱료라고 하죠. 서책을 다 불태우고 선비를 생매장 묻죽였다. 분서갱료라고 하죠. 그걸 아신 공자는 이 주역이 분명히 탈 것이고 타면은 내가 애써 해놓은 후천시대에 펴야 할 그런 사상이 전해지질 못한다. 어떻게든지 진시황이가 못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칠서벽경 천자에 있는 말입니다. 오칠글서벽벽 글경 대나무를 짜개고 글씨를 쓰고서 거기다 오칠을 새카맣게 하고 벽을 발라놨습니다. 그러고도 생각하니까 좀 먹고 썩을 염려가 있거든요. 바로 전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운 글은 조그만 어디가 흠결이 있어도 이해하기 힘들고 잘못 오전되기 쉽다. 바로 전해야 한다. 그러면 진시황이가 전혀 태우지를 못하게 해야 한다. 해가지고 진시황이가 왜 서책을 불태울까 하는 까지 미리 연구를 해본 것이죠. 진시황이는 싸움을 좋아할 것이고 이기는 걸 좋아하고 남보다 미리 뭘 알기를 좋아하고 그렇다면 점을 칠 것이다. 점서로 하자 해가지고서 점서의 형식을 빌리고 겉으로는 주역이 점서죠. 그러나 속은 공자의 사상이 들어있고 이치가 들어있는 또 도덕이 들어있는 그러한 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자가 점서의 형식을 빌린 사상과 경륜이 담겨있는 주역, 그것을 공자의 큰 비사체라고 하는 것이고 주역을 비사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진시황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지나야겠네요. 진시황이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겁니다. 한위 제초 연조라 하는 육국을 통일하고 그리고 아방궁을 짓는다 무슨 만리장성을 쌓는다 이런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이가 내가 오래 살아야겠는데 저 동쪽에 삼신산이 있고 그 삼신산에 불사약이 있다니까 그걸 구해와라 하고서 서씨라 하는 사람에게 동남동녀 500인 동남이란 장가안간 총각을 말하는 것이고 동녀란 시집안간 처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총각 250명 처녀 250명에서 500명을 서씨에게 딸려 보냈습니다. 서씨는 진시황의 명을 받아가지고 동남동녀 500인을 이끌고 삼신산을 찾아갔죠. 바로 그 삼신산이 우리나라 제주도 한라산이라는 것입니다. 제주도 한라산인 삼신산에 가서 불사액을 캐고 그 불사액은 영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사액을 캐가지고 서귀포로 해서 귀국을 하려고 항해를 했다가 갑자기 폭풍을 만나 바람에 밀려가지고 일본 구주에 가서 일본 사람들의 시조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이 전해왔죠. 진시황이는 2세 3세 지우 만세 내가 대대손손 몇 만대라도 해먹어야겠는데 남한테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 내 것을 누가 뺏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모두 감히 나한테 범하지 못하도록 바보를 만들고 천치를 만들고 해야 한다. 우마를 만들어야 한다. 이리 끌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다니고 하는 소와 말을 모두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하자면 배우지를 못하게 한다. 서책을 다 불태우자 해가지고 서책을 다 모두 불에다 살랐습니다. 그래 다 살르고 주역을 막 사려라고 보니까 점서에 지내지 않거든요. 이것은 내가 두고 점해 먹어야겠다. 무슨 궁금한 일이 있으면 점을 하나 써야겠다고서 태우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또 병나면 약을 써야 한다 해가지고 의서를 안 태웠어요. 그래서 의약복서는 그 서책이 모두 불타는 순환 중에도 진시황이가 자기가 쓰려고 태우지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보신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은 진시황이가 모든 책을 다 태우는
그 와중에서도 않다고 깨끗이 전해졌어요. 진시황이가 서책을 다 불태우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비가 또 책을 만들면 또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불태우나만 하다. 선비를 없애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선비를 다 생매장해서 죽였습니다. 그러고도 생각하니까 공자의 사당을 놔두는 한 그 사상이 잠재해 있다가 다시 또 선비가 나오고 책이 나올 것이다. 아예 그 공자의 사당을 없애자. 그래서 공자의 사당을 허물고 위패를 태워 없애려고 보니까 거기 써있기를 후세 유일 남자하야 후 세상에 한 사나이가 나와서 입 아당하야 공자 당신의 내 이 사당에 들어와서 회와 관상하고 내 모든 관상, 관은 가시란 말이고 상은 치마란 말이죠. 관상이라는 건 유품을 말하는 겁니다. 내 유품을 다 모두 없애고 그리고서 조로 사구평대하리라. 사구평대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진시황이가 좌우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구평대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세상에는 사구평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없는 곳에서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신선이 참으로 되는 겁니다.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가다 보니까 애들이 모래를 쌓고 있는데 그게 뭐냐. 모래사자 언덕구자 사구입니다. 또 한편을 가다 보니까 모래를 쭉 펴놓고 뒹굴고 있어요. 그게 뭐냐. 평할평자 집대자 평대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가 그 사구평대라 하는 곳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진시황이 죽고 진나라 망하고 한나라가 섰습니다. 한나라가 선 뒤에는 이제 진시황이가 불태우고 남은 그 서책을 모두 여기저기서 이제 다 모두 주워 모으고 또 늙은 선비들이 아는 대로 이제 외내고 또 그 칠섭역경 오치해놔가지고 벽을 밟는 그 속에서 발견이 되고 이래가지고 한문이 그때 다시 또 나오게 된 것이죠. 한문이라 하는 것은 한나라 때 만들어져서 한문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글을 진시황이가 다 태워 없애고 그 뒤에 한나라 때 중흥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문이라고 합니다. 이 한문, 옛날에 서당에서 한문 공부만 했었죠. 우리도 서당에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맨 먼저 한울천 따지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동양은 바로 그 뿌리, 근원이고 그래서 이치부터 가르칩니다. 근원부터. 서양은 그 지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양은 내적이고 서양은 뇌적이고 동양은 정신이고 서양은 물질이고 이렇게 해서 동양은 양, 서양은 음은 물이고 양은 정신이죠. 이렇게 다르죠. 가르치는 법도 그래서 동양은 이치인 한울천 따지서부터 근원에서부터 가르치고 서양은 바둑이, 송아지 모두 이런 데서부터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한울천 따지 천자 배울 적이 서당에서 돌아 들은 얘기입니다만 왈천왈지의 청춘과 하고 한울천 따지 하다가 청춘 다 갚버리고 왈부 왈시의 백발생이라 시집고 흥얼대고 하다가 문득 백발이 생겼다. 뭐 이런 이제 모두 얘기도 하고 그랬지 이제. 그 천자 얘기가 났으니 말이죠. 기대성 그 기고봉 선생은 5살에 천자를 배우는데 선생이 한울천 따지를 아무리 일러줘도 3년 동안 몰라요. 그래가지고 소를 붙들어다 놓고서 소 고비를 잡고 한울천하고 올리고 따지하고 내리고 이거 몇 번 하니까 한울천한 게 머리를 올리고 따지하는 게 머리를 숙이고 하거든요. 이렇게 소도 몇 번 가르쳐줘서 한울천 따지를 아는데 너는 사람이 돼가지고 3년을 가르쳐도 모르느냐. 그러니까 천자의 맨 첫 굵기가 한울천 따지 가무련 누루황입니다. 천지현황이죠. 천지현황을 3년 독하니 천지현황을 3년 동안 읽으니
5살 먹은 기고봉선 하는 말이죠. 그 말을 듣고서요. 맨 끝머리가 이끼연 이끼제 온호 이끼야입니다. 언제 호야입니다. 언제 호야를 하시돋고 언제 호야를 어느 때 읽을고 발세 천자는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얘기도 전해와요. 누군가는 7살에 천자를 다 막 뺐는데 옛날에는 이웃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꼭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음식이 돌아가지고 다들 먹었는데 편지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 걱정을 하는데 그 7살 천자 막 된 7살 먹은 애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천자 속에 있는 그대로 천자의 실과과 보배 찐 오얏잎 뻔내가 있습니다. 과진 이내를 실과 보배 오얏번 모두 이런 그 음식물을 제고백수익이 모들제 할미고 맛백 아제비수 모든 할미 아제비 온 가족들이 맛적 입구 챙울충 창자장 입에 맞아서 맛있게 먹고 창자를 채워 배가 부르니 좋을게 이마상 두제 절배 개상 재배하노라 머리를 조아리고 2번 절하노라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얘기도 있죠. 이래서 이 한문은 이 참 공부를 하면은 이 머리가 참 많이 열립니다. 그렇게 천자 배우고 사자수학 배우고 계몽편 배우고 동몽선습 배우고 또 뭐 총통감 이런 글들을 배우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원칙은 소학 인생 8세여던 개입소학이라 사람이 8살이 되면은 다 소학에 들어간다. 다른 글들은 모두 소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기초로 가르친 것 뿐이죠. 소학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소학 맨 처음에가 소학 맨 처음이죠. 쇠소응대 진퇴지절이라 물뿌릴쇠 쓸소 먼지가 안 나게 물을 뿌리고 피로 쓸고 쇠소 응대 응하응자는 부르면은 예하고 대답하는 게 응이죠. 대는 말로 뭘 물었을 적이 예 그건 이렇고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건 대고 쇠소응대 물 뿌리고 쓸고 어른이 부를 때 대답하는 응 또 말로 물어서 말로 대답하는 대 진퇴지절 어른 앞에 나가는 또 어른 앞에서 물러나는 진퇴지절 그러한 절차와 애친 경장융사 친우지도 애친 사랑의 어베이친 어버이를 사랑하고 융사 높일융 스승사 스승 선생님을 높이고 경장 곤경경 어른장 어른을 곤경하고 애친 경장 융사 선생님을 높이고 친우 친할친 버둑 벗을 사귀는 친하는 그런 도리를 가르칩니다. 왜 그 하찮은 물 뿌리고 쓰는 거 이런 걸 큰 아이들이 가르치느냐.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은 못되게 습관이 길러지고 근해이강하여 이욕이 교주며 힘줄 뼈가 모두 잘못 굳어지고 자기만 알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간성을 상실하고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금수에 가까운 사람이 된다 해서 아주 그 사람의 도리를 행하는 걸 몸에 배도록 아주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당초에 그 하찮은 물 뿌리고 쓰는 것부터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성장한 뒤에는 15을 성동이라고 합니다. 이룰성 아해동 성동 이제 아해로서 이제 완전히 성장이 돼가지고 이제 혼인할 나이도 되고 이제 세상에 이제 성인이 돼가는 때 아니겠어요? 그때 15이 되면 이제 개입대학이라 다 대학에 들어간다. 원래 이 유교 경전의 대표적인 것이 사서 삼경입니다. 사서라고 하면은 대학, 중용, 맹자, 논어를 말하는 것이고 삼경이라고 하면은 시경, 서경, 역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같이 칠서라고도 합니다.
이 칠서에서 맨 먼저 배우는 글이 대학입니다. 대학 첫말에 보면은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그랬죠. 강령, 삼강령이라는 것이 세 가지 강령이다. 별이가 되고 이 옷으로 말하면 옷깃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삼강령, 제명명덕, 제신민, 제지어지선, 제명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으며 대학의 도는 대학에 가는 길, 대학이란 무엇을 가르치고 뭘 배우고 하느냐. 첫째, 내가 하느님한테 타고날 적이 밝은 덕을 타고났건만 살다 보니 흐려지고 때가 묻고 해서 그걸 깨끗이 잊혀내고 원상복귀, 하느님한테 타고난 밝은 덕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첫째 있고, 내가 밝은 덕을 밝혔으면 남을 또 새롭게 만들어줘야죠. 내가 새로워졌으면 남도 또 새롭게 해줘야죠. 신민,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으며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지극히 선한 데 그침에 있느니라. 지선에 그치한다. 그렇죠. 사람이 그칠 줄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칠 줄을 모르고 방황하다가 평생 그대로 살다 말아요. 저울추가 왔다 갔다 하고 그칠 줄을 모르면 그 저울은 써먹지 못하고 많은 저울입니다. 딱 그쳐야 몇 냥 몇 돈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극히 선한데 그침에 있느니라. 삼강령, 팔조목,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시국, 평천하. 경물, 이를 격자, 물건 물자, 만물 물, 모든 사물에 내가 직접 부딪혀 보아서 이르러서 그 사물에 대한 이치를 연구한다 하는 경물, 치지. 거기서 연구해가지고 알아내는 것이죠. 치지, 이룰지, 알지. 치지를 했으면, 내가 알았으면 뜻이 성실해야지. 뜻이 성실하지 않으면 지불행이 알고도 그것이 반부려 부지어 알지 못하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의, 마음을 바로 해야죠. 정심, 그리고 내 몸, 수신을 해야죠. 몸을 닦고. 재가, 집안을 가지런히 잘 다스려야죠. 치국, 재가도 못한 사람이 치국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만들어야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재가 한 뒤에는 치국을 해야죠. 치국 한 뒤에는 의인천하를 다 평치하네요. 평천하.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8조목입니다. 8가지 이것이 조목이다. 강령이 하나의 줄기라면은 조목은 가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삼강령 8조목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좀 정신이 외적으로 산만해져요. 그래서 그걸 안으로 집중하라고 중용을 가르칩니다. 중용 처음에 보면은 천명지의 선이요 하늘이 명한 것을 성품이라 이르고, 하늘이 나한테 명해 준 것이 바로 성품이다. 그 성품을 따라야 할 거 아니냐. 솔성지의 도욕, 따를 솔. 그 성품을 하느님이 명한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을 내가 가야 할 바른 길, 도요. 그게 도라고 하는 것이다. 수도지의 교니라. 그 도를 잘 닦아 마름하는 것을, 그것이 하나의 교육적인 교, 가르침이라 하는 것이다 하는 성도교. 희로애락지 미발을 의지 중이요. 사람은 기뻐하고 성내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이러니 감정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직 몸 밖에 발표하기 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운데 중자 준이라고 하는 것이고, 발익의 중절을 의지하니 이걸 내 몸 밖으로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적당하게 기뻐할 때 적당히 기뻐하고, 성낼 때 적당히 성내고, 슬플 때 적당히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 적당히 슬퍼하는 이것이 화라고 하는 것이다. 화할 화. 치중하면 이렇게 중과 화, 중화를 이루면, 중화라는 건 중용지도지요 말하자면, 이러한 중용지도 중화를 이루면 천지우연하며
하늘도 본 위치에 있게 되고 땅도 자기 위치에 있게 되고 그 천지 사이에 만물이 나오고 길러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했죠. 중용지도는 안 되는 일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다라고 한 것이죠. 천지우연나며 만물이원이니라 이랬어요. 이렇게 중용을 배우고서 그냥 말면은 안으로 정신이 잘 집중되고 중용기도를 행하려고 부쩍 애를 쓰고 합니다. 그런데 속에 육조배파는 말했지 이것을 밖으로 발표를 잘 못해요. 그래서 밖으로 발표를 좀 하라고 표현력을 길리기 위해서 맹자를 가르칩니다. 맹자 처음에 보면은 맹자견 양해왕 하신데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가시니까 양해왕이 맹자 보고 하는 말이 왕아 수 불원천리 이래 하시니 노인네가 천리길을 뭐다 않고 이렇게 오셨으니 역장유일이오 국호이까 앞으로 내 나라를 이롭게 부국강병 이롭게 해주실랍니까 하고 양해왕이 맹자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맹자 하는 말씀에 왕은 하필할 리 있고 왕은 하필이면 왜 꼭 이를 말씀하시오. 여기 인의 이인이다 또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인의가 있습니다 하고서 인의를 설명함으로부터 시작한 맹자. 그래서 맹자는 호의변이라고 하죠. 조로 말씀변 아주 호변객이다. 맹자 7권 읽은 사람하고는 말도 말랬다는 그런 말이죠. 말을 하도 잘하니까. 맹자만 있고 말면은 말만 앞세울 염려가 있고 말로만 한몫 볼 염려가 있고 그래서 실천의 의인이라고 행동 규범 논어를 가르칩니다. 논어 처음에 보면 공자 말씀에 재활 하기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온고 지신 옛날 배운 걸 때로 익히면 옛날에 몰랐던 것을 새로 알게 되니까 기쁘지요.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영낙호와 내가 이만큼 배우고 한 것을 멀리서 알아주고 날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불영낙호와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배운 보람이 거기 있는 거죠. 이니 부지 불온이면 불역군자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부지 불온이면 성내지 아니하면 언짢아지지 아니하면 불역군자화 또한 군자가 아니랴. 내가 이만큼 아는 것도 있고 또 덕도 있고 이런데 남들이 나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고서 성질을 내고 언짢아지고 하는 것은 소위 내가 하는 짓이죠. 군자는 그렇게는 않죠. 이제 남이 나를 알아주거나 말거나 논하는 위기지하기니까 남을 의식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나 사람 되면 그만이다. 위기지학 위할 위 몸기 자기 몸을 위한 공부 군자가 아니랴 이랬어요. 안현이 문인한데 공자제자 안현이가 공자한테 인을 물으니까 어질물 물으니까 극기 복례 위인이니라. 자기 몸에 사사로운 거 잡든 거 욕심 이런 걸 다 이겨내고 원래 타고날 적에 하느님한테 받은 그 사람의 도리를 그걸 회복해야 하는 것이다. 일일 극기 복례면 하루라도 극기 복례만 잘 할 것 같으면 의인천하가다 인이라 어진 사람이라고 인이라고 모두 인정해 줄 것이다. 이러한 논어를 배우면은 참 행동이 바르고 점잖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녀 7세 부동석 남녀가 7살만 돼도 한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 불감 회생이여 몸과 터럭은 부모한테 받은 게인데 터럭 하나라도 깎아내면 안 돼. 이런 소리를 하고 좀 고리타분하고 이럽니다. 사람은 흥을 풀게 되어 있는데 흥을 못 풀어요. 그래서 흥을 풀게 하느라고 시경을 가르칩니다. 시경 첫 번에 보면은 관관저구 제하지주로다 끼륵끼륵 참 물오리가 하수 모래성 하수 물가에서 쌍쌍이 논일고 있구나. 저렇게 새들도 지짝을 만나 저렇게
사이좋게 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훌륭한 숙녀와 군자, 요조숙녀는 군자 호구로다. 요조숙녀는 군자의 좋은 배필이 된다. 참치 행체를 좌우유지로다. 군자가 요조숙녀를 만나기 위해서 길갱이를 캔다고 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조숙녀에게만 신경이 쓰여지고 길갱이야 캐던 말던 거기는 신경을 별로 안 쓰죠. 그래도 한두 뿌리 캐서 광주리가 기울어진지도 모르고 담았는데 거의 하나 찬 것 같으뇨. 요조숙녀는 못 만났어요. 그래서 큰 길가에다가 두고 들어갔다. 오매 굳이다 자나 깨나 요조숙녀를 생각하고 구하고 있다. 그래서 만났어. 이제 금실우지로다. 검은고금 비파슬. 그래서 금실좋다라 그래요. 부부간에는 금실. 금실우지로다. 이렇게 시경을 배우고 말면은 그 흥야라 부야라. 저기 사람이 참 감성을 풀고 이 창을 풀고 할 줄은 압니다마는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부를 가느냐 나는 모르겠다고서 흥야라 부야라 하고 낭만적으로만 흐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법도 좀 알으라고 서경을 가르칩니다. 활약 깨고 제요혼대활 방문이시니 흠명문사난 나시며 윤공흑양하사 광피 사표하시며 격우상하시니라. 참 서경 첫말이 있는 말이죠. 요임금의 정치한 그 치덕 덕으로 정치를 하는 거 한번 상고해보자. 참으로 하늘의 햇빛과 같으다. 그 빛난 덕 윤천하에 꽉 차있다는 이제사방의 지천하지 대경대법 이제사망 요임금 순임금 이제 우왕 탕왕 문왕 사망 이제사망의 그 천안을 다스리는 큰 법도를 거기서 배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왕이 은나라를 치고 준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은나라의 주인공 기자를 찾아가서 정치하는 법을 물었을 적에 기자가 9가지 정치하는 법을 일러줬다고 했죠. 홍범구주, 서경에 있는 거죠. 홍범구주도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정치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눈 뜨고 못 보는 소경 10만 양병하라고 하면은 무슨 난리가 나냐고 하고 언제 무슨 위침이 있을지 크게 가물을지 장마가 질지 이런 걸 모릅니다. 코앞도 모르죠. 그래서 멀리 내다보고 정치를 좀 하라고 또 사람이 개적으로도 자기가 인생 앞을 예측하면서 좀 지혜롭게 살으라고 주역을 최종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역은 이와 같이 건꾀가 맨 처음에 있고 또 다음 곤꾀가 있네요. 건언하면 하늘이 열리고 고난하면 땅이 열리고 원코 형코 이코정하니라 했습니다. 원코 하면은 화창하고 따뜻한 봄 날씨에 만물이 파릇파릇 싹이 터나오고 형코 하면은 여름 더운 기운에 물건이 모두 무럭무럭 자라고 이코 하면 가을에 서늘한 기운에 모두 열매를 맺고 정하니라 하면은 추운 겨울에 모두 땅속에 수장되고 하는 그래서 원덕, 형덕, 이덕, 정덕은 춘하, 추동, 사시가 되고 춘하, 추동, 사시는 생장수창이죠. 봄에 낳고 여름에 크고 가을에 거둬들이고 겨울에 다 모두 깊이 감추고 생장수장 아니겠어요? 이러한 이치에서부터 이제 배우는 주역. 주역을 배우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배울 거 없이 다 배우는 것이 되고 사서상경 모든 동양권 한문권의 그 글들이 모두 거기가 종착지가 되는 것이지 인격이 이제 인격이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주역은 사서상경에서만 최고의 글이 아닙니다. 인자견지의 위지인하고 지자견지의 위지치라 어진 사람이 주역을 딱 볼 적에는 이건 어진 글이라고만 지혜로운 사람이 볼 적에는 이건 지혜를 가르친 글이라고만 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치학자가 보면은 정치학으로 보이고 경제학자가 보면 경제학으로 보이고 이학자가 보면 이학으로 철학자가 보면 철학으로 과학자가 보면 또 과학으로 이렇게 해서 다 각각 보는 데 달렸어. 그래서 모든 학문은 다 취합한 그러니까 만학의 제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양 최고의 철학이고
최대 경전인 것이죠. 그래서 3대 적덕을 하지 않고선 주역을 공부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전해오죠. 이렇게 해서 주역이 이제 중국 땅에서는 맨 처음에 이제 공자 이후로 맨 처음에 주자가 공자가 여유 태극하니 그랬어요. 주역에는 태극이 있으니 했습니다. 공자가 태극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공제 교를 도를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는 후세 이제 선비들이 그 연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 주렴계 선생이라고 주렴계 주돈이 주렴계 선생은 이 태극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태극도설 주자의 태극 주렴계 선생의 태극도설. 그리고 알기는 소광절이라고 하죠. 소광절 선생 소광절은 이 세상이 언제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가 선천이고 언제서부터 후천이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끝나고 하는 걸 괴로다가 쭉 또 역시 그것도 하나의 그림이나 한 가지죠. 그래서 경세도라고 합니다. 세상을 경영하는 세상 살아가는 그 그림이다 하는 경세도를 또 만들었고 그리고 주역의 이제 앞주에 정자의 전이천 선생 정자의 전할 전자 전 앞주를 내가지고 공자가 다 해설전 12전을 붙였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이제 정자가 다시 또 더 쉽게 좀 알으라고 앞주를 붙였는데 그걸 전할 전자 전이라고 합니다. 주자는 앞주를 붙였는데 근본 본자 오르리자 본이라고 합니다. 주자의 본이 정자의 전과 주자의 본이 그래서 주역이 복구시의 궤 문왕의 궤사 주공의 효사 공자의 12전 그 다음에 잘게 앞주에다가 정자의 전과 주자의 본이가 붙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전이대전이라고 합니다. 전이대전 정자의 전이 붙어 있고 주자의 본이가 붙어 있고 그 두 분의 앞주가 붙어 있는 그 주역책 전체를 말할 적에 전의로서 크게 전한 전이대전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이제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좀 쉬었다가 할까요?